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10월의 중순이에요. 10월 12일. 10월달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군요. 추석과 한글날이 있다 보니까 주말이 휙휙 갔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주말 보냈습니다. 오늘 전철에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올라오기 힘들더군요. 네, 운동을 제대로 한 거죠. 네. 정말 오랜만에 올해 이런 감정 느껴보기는 처음인 감정이란다. 이런 느낌, 근육 느낌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한계치 이상을 일부 좀 밀어붙여 줘야 몸이 더 좋아진다는 거 항상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한국 증시 상당히 여러모로 기대가 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한국 시장에서 어떤 뉴스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원화가. 자, 원화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 수준을 갔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강세가 유지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요. 일단 1140원대에서는 추가적으로 강세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뉴스, 이것과 연관된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서 외환 선물의 위험 충당금을 제로로 낮췄다고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안화하고 원화가 상당히 연동을 했죠. 물론 최근에는 위안화보다도 원화가 훨씬 더 강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가 멈춘다고 해서 원화 강세가 멈추느냐, 뭐 그러진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가 멈춘다면 우리 원화도, 그리고 또 워낙 짧은 시간에 워낙 강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의 위험 충당금을 제로로 낮췄다.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선물을 하려면 보증금을 꽤 많이 가지고 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 선물에는 보통은 자기 돈을 다 넣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넣고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바로바로 잘못하면 마진콜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당금을 상당히 쌓고 보증금을 상당히 쌓고 시작하는 게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보통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아마 낮췄다는 얘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지금 위안화를 사라라는 뉴스로 보여집니다. 위안은 특별히 위안 강세로 갈 수 있도록 한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환투기 세력들이 만약에 정말 달러는 약세 그리고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쪽으로 생각을 마음 먹었다면 이렇게 한다고 쉽게 멈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당국에서 가장 힘센 세력을 얘기하면 예전에 홍콩에서도 그랬고 중국 위안화가 가장 힘세게 대응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쉬는 시간 동안에 그 미국 시장이 약 1% 초반에서 그리고 거의 2% 가까운 수준에 나스닥은 뭐 1.5%가 훨씬 넘게 올랐죠. 이틀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 시장에 얼마나 반영되는가. 이 부분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외국인들이 과연 지난 주말 목요일처럼 한국 주식을 얼마나 많이 살 것이냐. 이게 제가 보기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통이 단순한 개인 투자에서 외국인 투자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질이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겠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 뉴스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게 대주주 3억 논란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하고 의회하고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논란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의회라고 말씀드렸죠. 의회는 여당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억 대주주에 대해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몇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3억으로 낮추지 말고 뭐 중간 포지션으로 하자, 아니면 가져갑산을 다 없애자, 뭐 등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것도 시장 분위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가장 큰 기술적인 뉴스는 AMD의 자일링스 인수 추진 뉴스입니다. 약 한 30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일링스는 FPGA 반도체와 컴퓨터 가속화 플랫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하려고 하느냐? 네. AMD가 잘하고 있죠. 요즘에 점유율이 PC 시장에서 쭉쭉 늘어나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PC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노트북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일링스 인수냐? 아니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도 이제 시장을 확대하고 싶죠. 왜냐하면 이제 AMD가 아주 영리하게 시장을 진입하면서 확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10년 전에 완전히 다 망한 상황에서 리사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뭐부터 했나요? 네,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게임 관련 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 그래서 여기서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었죠. 예, 돈을 벌어서 한 게 뭐예요? 망한 CPU 시장에다 돈을 쏟아 부은 거죠.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불도저가 발열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었잖아요. 네. 이거 쓸 수가 없어. 뭐 컴퓨터 유저 그 기술자분들은 저보다 뭐 월등히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완전히 그냥 완전히 묻혔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게임용에서 돈을 벌어서 CPU로 돈을 넘긴 거죠. 돈을 넘겨서 거기서 시장을 확대했고, 자 이제는 CPU에서 돈을 버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사실. 소소합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 실적 보니까 소소해요. 소소하게 버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진짜 큰 시장으로 들어가고 싶죠. 진짜 큰 시장 어디죠? 지금의 진짜 큰 시장은 서버 시장입니다. 서버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이 컴퓨팅 가속화하는 이 기술이 필요하고 이래서 AI를 더 활발하게 돌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도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AMD의 자일링스 인수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림상으로는 딱 거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뉴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또 이것이 반도체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재미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할게요. TSMC의 9월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3분기 삼성전자도 봤잖아요. 물론 이제 좀 구분하셔야죠. 다시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TSMC 뭐 하는 회사다? 네. 주로 시스템 반도체의 제작을 만들어주는 반도체 공장이다. 반도체 공장 중에 큰 곳은 어디? 네.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 또 어디? 글로벌 파운드리, 그 다음 어디? UMC, 그 다음 최근에 문제가 되는 SMIC. 뭐 이런 회사들 줄줄줄줄 있죠. 네.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특화된 게 TSMC. 그리고 그 반도체 공장 중에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일괄 체제를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괄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좀 내려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파운드리의 본 게임은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사업을 얼마나 잘 만드냐가 이쪽 분야에서는 핵심 관건인데 지금 TSMC가 역대 최대 실적을 9월에 냈다고 합니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한테도 굉장히 크게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TSMC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물론 캐퍼스를 확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2020년 캐펙스를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5% 상향할 것이라고 지금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웨이를 제외한 주요 고객사들이 주문량이 더 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하는 현상, 그래서 지금 노트북도 지금 장난 아니고요. PC도 장난 아니고 노트북 시장, PC 시장 지금 다 벌떡벌떡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어떤 사회상이 그야말로 제가 계속 표현해드렸던 사이버라이제이션 이런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을 구동하는 디바이스 그리고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부품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TSMC만 좋겠냐?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삼성전자 뉴스 보면 전 주말 목요일날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퀄컴의 스냅드래곤 850인가 뭐 수주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스냅드래곤 750G 칩 생산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 칩은 샤오미 미 10
그리고 갤럭시 A42 5G에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PC 시장도 10년 만에 최대 성장을 했고 이것은 코로나 특수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PC 얘기 나왔으니 하나 더 얘기하죠. 폴더블, 그동안에 폴더블은 스마트폰에서 지금 나와서 막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번 폴더블은 상당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사람 옆에서 봤더니 첫 번째 화면도 크고 펼쳤을 때 화면도 크고 저희 같은 사람은 보고서 읽을 때 완전 좋아요. 네. 저는 사실은 보고서를 읽기 위해서 핸드폰과 아이패드를 조그만 거 들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고서를 왔다 갔다 이러면서 펼쳤다 늘렸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거는 딱 한눈에 가로로만 놓으면 미니 같은 경우는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폴더를 하면 그걸 두 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노트북까지 확대된다. 그러니까 접었을 땐 폴더블, 펼치면 노트북. 이런 이미 2020년 CES에서 레노버인가가 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노트북까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수율이 되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쉽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수율은 올라가겠죠. 안 되면 그냥 물량 때려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장비를 때려 부어가지고 그냥 많이 만들면 돼. 수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쵸? 그럼 수율이 올라오는 거지. 생산량은 많아지니까.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제됐든, 이렇게 이제 PC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아서 이런 뉴스들 모두는 한국 같은 국가에서는 정말 좋은 뉴스죠. 한국의 주요 메이커, 최고 기업들이 반도체, 그리고 뭐 이런 PC, 가전, 이런 쪽과 다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한국의 대형 업체들은 현대차 그룹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그쪽에 포진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저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죠? 뭐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는 거니까. 네. 한국은 이런 뉴스는 좋은 뉴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잘 가네. 그 다음에 한국이 28GHz의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생각이 당분간 없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별로 생각이 없다. 제가 보기엔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서브 6라고 하는 6GHz 언더도 완벽하게 커버리지가 안 되고 있는데 28GHz? 돈은 누가 내고? 바본가? 통신업체들 바본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쓸 때 잘 써야 돼요. 스토리를 쓸 때 내 마음 편한 대로 스토리 쓰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거 제가 보기에는 통신사들이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돈이 된다고 이게 돈 쓰는 것만 되지. 돈 안 되거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그리고 또 게다가 스탠드 언론 방식의 5G도 연내 상용은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어떤 거예요? 4G에 5G 일부 붙인 거잖아요. 스탠드 언론은 뭐예요? 그냥 혼자 서 있는 거, 그냥 말 그대로 혼자 서 있는 거. 단독 5G 중계기, 이걸 딱딱딱딱 붙이는 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연내하기도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일종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다? 네. 5G 관련은 어떻게 된다? 5G 관련 가치 사슬은 어떻게 된다? 네, 그건 알아서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검찰이, 이거는 이제 보도만 나오고 있어요. 매일경제에서 보도했는데, 구글 크롬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그런 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연방 검찰이요. 이미 뭐 미국 하원에서는 아시다시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4개 회사에 대한 반독점 보고서가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연방 검찰이 지금 여기 특정하게 구글을 타겟팅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이 무려 1623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거의 200조 원 가까운 거잖아요. 어마무시하죠.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게 그 디지털 광고 사업 부분과 이게 제일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글 크롬 브라우저 부분을 강제 매각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검토가 있었다. 근데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가 약간 뒤편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좀 들을 테니까. 근데 이게 지금 투자자들의 눈에 휙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기든 아니든 실제로 만들어지든 안 만들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안 벌어지든 구글은 한번 타격을 입겠죠. 투자는 심리 게임이니까. 지난 주말에 독일 책방 책이 잘못 나갔어요. 조만간에 곧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이 책에 대한
걸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지금 있다는 점 오늘 감안하시면서 한국 시장 보시면 좋겠고, 미국 시장 이틀간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 그 목요일 날 한국 시장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 다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파란 넥타이를 메고 나왔지만 긍정적으로 봐도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환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위안화 방어는 들어갔고, 원화도 이 정도 되면 단기 방어는 좀 들어가야 되겠죠. 너무 강세로 가는 거가 너무 충격적이서 너무 급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 베팅하는 국제적인 환 세력들이 들어왔다면 막기는 힘들 것이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급하게 떨어졌으니 급하게 오를 수도 있고, 급하게 빡빡빡빡 움직이면 뭐 시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투자를 잘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정보들이 있지만 기초를 잘 다지기 위해서는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가 에듀캐스트.com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초를 세우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투자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강평과 댓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 저녁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즐거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오후에 다시 뵐 때까지, 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뜰지 모르니까 알람 설정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